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바이옴 연결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몸에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뇌까지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깜짝 놀랐죠. 음식의 맛은 어떻게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주는가? 사람들은 음식을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요즘 사회 분위기를 보면 맛이 기준이 된 모양새다. 각종 매체에서 가까운 사람들의 대화에서도 그거 맛있어? 한마디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 음식을 찾아 먹는다. 그런데 이러한 맛있는 맛은 무엇으로 만들어질까? 신선한 재료로 낸 자연의 맛이라면 상관이 없다. 하지만 설탕, 소금, 화학조미료 등 자극적이고 인공적인 재료들로 맛을 내거나 튀기거나 불에 굽는 방식으로 기름진 감칠맛을 내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하면 당장은 입이 맛있다고 느끼겠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음식들에 의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 그렇다면 단맛, 짠맛, 튀기거나 구워서 나는 맛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단맛.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맛 중에 하나가 단맛이다. 지금이야 단맛이 흔하지만 과거의 인류에서 단맛은 더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였다. 그래서 콜이 매우 비싸면서도 소중한 식품으로 꼽혔다. 지금처럼 단맛이 흔해진 것은 정제당, 즉 설탕이 생산되면서다. 그러나 설탕의 생산은 마이크로바이옴에는 재앙이나 다름없다. 설탕이 몸속에 들어가면 유해균을 폭발적으로 늘리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미국 컬럼비아대 미생물학 면역학의 이발리오 이바노프 부교수팀은 이 실질적인 과정을 연구했다. 연구진은 실험주에게 지방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주어 4주간 먹였다. 그 결과 동물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사상균이 급격히 감소했고 면역력에 중요한 T세포의 일종인 TH17도 동시에 줄었다. TH17은 나쁜 지방의 흡수를 억제하고 염증을 막아주고 장 점막 표면에 있는 병원체를 없애준다. 연구진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사 건강에 해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은 설탕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설탕은 지방보다 더 나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섭취하면 그나마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이 역시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다. 건강한 방법이 아니다. 2022년 이스라엘 와일즈만 연구소의 연구진은 학술지 셀에 기재된 논문에서 인공 감미료를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경우 마이크로바이옴 구성이 변화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칼로리는 인공 감미료가 설탕보다 낮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음식에 대한 갈망이 더 높인다는 연구도 있다. 중요한 것은 단맛 그 자체이지 단맛 성분이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살면서 단맛 나는 식품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고 또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 다만 한국영양학회는 설탕을 비롯한 단순당의 섭취를 하루 섭취 열량의 10% 이하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짠맛. 짠맛을 내는 소금도 여전히 귀한 대접을 받는다. 몸에 유익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체내의 삼투압을 적절하게 유지하게 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다. 과거에는 소금이 혈압을 높인다, 소금이 위장의 질환을 일으킨다 정도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독일 베를린의 임상연구센터 연구진들이 12명의 건강한 남성들에게 매일 소금을 하루 적정 섭취량 6g보다 더 2배 높은 12g을 섭취하게 했다. 그 결과 체내에서 유익한 작용을 하던 상당수의 미생물도 물론 TH17도 사라지고 말았다. 특히 락토바실러스균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한마디로 면역력이 빠르게 나빠졌고 그 결과 고혈압을 비롯한 각종 만성질환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소금의 과잉 섭취가 장내 미생물을 파괴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를 악화시킨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규명되었다. 바삭한 맛. 우리는 바삭한 맛에 이끌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인류의 오랜 경험 때문이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 신경문화 인류학의 존 앨런 교수는 저서 미각의 지배에서 이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존 앨런 교수에 의하면 초창기 인류는 곤충을 즐겨 먹었다. 곤충의 골격에 있는 키틴 성분이 바삭한 식감을 느끼게 하고 익히지 않은 채소 역시 바삭한 맛을 주는데 이때 나는 바삭 소리가 자극을 더해 음식을 질리지 않도록 만든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오늘날에도 기름에 튀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튀긴 음식은 건강 측면에서 최악의 음식 중 하나다. 음식을 튀기는 과정에서 해로운 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기고 이 물질이 암은 물론 불안이나 우울증까지 유발하기 때문이다. 튀긴 음식은 소화가 쉽지 않아서 마이크로바이옴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소화불량, 가스, 속쓰림이다. 지방의 맛. 맛에는 5가지 맛이 있다. 단맛, 짠맛, 신맛, 감칠맛.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맛이 더 추가될 수 있다. 지방의 맛이다. 이 맛은 고소하면서도 살짝 느끼한 맛으로 흔히 기름진 음식에서 느낄 수 있는 특유한 맛이다. 예를 들어 삼겹살을 먹을 때 퍽퍽한 고기보다는 비계와 함께 먹으면 느껴지는 맛이기도 하다. 지방의 맛이 맛있게 느껴지는 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 2012년 미국 워싱턴의 나다 아붐라드 교수팀은 혀에 있는 CD36이라는 수용체가 지방을 독립적으로 구분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2015년 미국 펴듀대의 리처드 매티스 교수팀은 1000명의 실험자를 통해서 지방의 맛이 별도로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 맛을 기름지고 맛있다는 뜻의 라틴어 올레오쿠스투스라고 표현했다. 현재 과학적으로는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느껴지는 맛을 떠올리다 보면 지방의 맛은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하지만 지방의 맛 역시 다른 자극적인 맛들처럼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파괴하는 마이크로바이옴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매운맛. 매운맛이라고 하면 고추가 만들어내는 매운맛을 결코 빼놓을 수 없다. 다만 현재까지는 매운맛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힌 연구 결과는 별로 없는 상태다. 이는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서구 사회에서는 매운맛이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다만 매운맛이 건강과 장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하다. 적당하게 먹으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살균과 향균 작용으로 면역력을 높일 수 있지만 과잉 섭취하게 되면 단순한 속쓰림을 넘어 위, 식도염, 위염, 위궤양을 일으키는 등 소화기관에 큰 탈을 일으킨다. 이렇게 소화기관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니 마이크로바이옴이 멀쩡할 리 없다. 음식의 맛은 우리가 활기차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 기운이 빠지고 기분까지 덩달아 나빠지는 것을 보면 맛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오로지 맛만으로만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배신하는 것과 같아. 튀김 같은 것이 그렇게 안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맛있는 거는 튀김이죠.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생각해서 음식을 잘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